오늘부로 이 집 며느리 사표 냅니다! 잔치상이 뒤집히는 소리가 홀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200년 전통이라 자랑하던 시간장 항아리가 바닥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묵은 작물이 사방으로 튀며 화려한 한복 자락을 적셨고 100명의 하객이 숨을 멈추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20년 동안 새벽 4시부터 일어나 밥을 짓고 혼자 100인분 잔치상을 차리고 단 한 번도 제 이름을 내세우지 않았던 맏며느리 한지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손맛으로 명인 타이틀을 지켰고 동서는 그 레시피로 방송 스타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칠순 잔칫날, 지원이 마지막으로 차린 그 상 안에는 어떤 대답이 담겨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지원아 잘했어 한마디 남겨주세요.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을 빌어드리겠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이었습니다. 새벽 3시 50분, 한지원의 눈이 스스로 떠졌습니다. 천장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이불을 걷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찬 마룻바닥에 발이 닿는 순간 어디서 나오는지 모를 힘으로 몸은 이미 주방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이 시간이면 저절로 깨어났습니다. 알람은 진작에 필요 없어진 물건이었습니다. 형광등 스위치를 올리자 익숙한 빛이 주방을 채웠고 그 빛 아래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지원 자신의 손이었습니다. 손등 곳곳이 깊게 갈라져 있었고 갈라진 틈 사이로 겨울 공기가 파고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오른쪽 손목 안쪽에는 오래된 화상 자국이 희끗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된장솥에서 뜨거운 거품이 튀던 날의 흔적이었습니다. 그게 몇 년 전 일이었는지 지원은 이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냉장고 옆 메모판에는 시어머니 박복순의 필체로 쓴 쪽지가 단정히 붙어 있었습니다. 오늘 준비해야 할 잔치 음식 목록이었습니다. 전복초, 갈비찜, 각색전, 구절판, 잡채, 식혜, 약과, 종류만도 7가지의 분량은 100인분이었습니다. 목록 맨 아래에는 굵은 글씨로 딱 한마디만 적혀 있었습니다. 빠진 것 없이 도와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늘도 언제나처럼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지원은 잠시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전날 밤 꼼꼼히 손질해 정리해둔 전복이 절반 넘게 사라져 있었습니다. 큰 것들이 담겨있던 그릇은 깨끗이 비어 있었고 남은 것은 잔 것들 뿐이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잡은 손이 미동도 없이 멈춰 있었습니다.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동서강유라였습니다. 개인 방송 촬영용으로 가져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으니까요. 새벽 4시가 조금 넘어 지원은 겉옷을 걸치고 장바구니를 들었습니다. 전복이 빠지면 잔치상이 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은 지원 자신이었습니다. 시장 골목에 들어서자 상인들이 막 물건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생선 비린내와 젖은 시멘트 냄새가 뒤섞인 새벽 시장 공기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해산물 좌판 앞에 쪼그리고 앉아 전복을 고르고 있는데 옆에서 아주머니 한 분이 불쑥 말을 건네왔습니다. 오늘도 혼자요? 지원이 고개를 들어 짧게 웃었습니다. 그게 대답의 전부였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청송제 골목으로 돌아서는데 2층 창문에 불이 켜졌습니다. 유라의 방이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두 사람의 시선이 잠깐 마주쳤습니다. 그러나 유라는 커튼을 천천히 잡아당겼고 창문은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지원은 그 자리에서 한 박자 멈췄다가 아무 말 없이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주방으로 돌아와 전복을 씻기 시작했을 무렵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 박복순이 가온 차림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왜 이리 늦었어? 어제 말한 전복초,
오늘 내 시연 쓸 거 한 그릇 따로 빼놔. 아무 설명도 없었습니다. 왜냐고 묻는 것이 이 집에서 얼마나 소용없는 일인지 지원은 오래전에 이미 깨달았습니다. 고개를 한번 끄덕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것을 확인하지도 않고 다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육수 솥이 끓기 시작하자 구수한 냄새가 주방 가득 번졌습니다. 바깥은 아직 어두웠고 주방 창문에는 하얀 김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냄새 사이로 거실 쪽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들어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지인과 전화 통화 중인 모양이었습니다. 우리 집 음식은 제가 직접 다 합니다. 직접 다요. 그러니까 맛이 다를 수밖에 없죠. 전화기 너머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끓는 손만 바라보며 국자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잔치상 음식 중에 오늘 가장 공을 들여야 할 것은 떡갈비였습니다. 청송제에서는 이것을 대대로 내려온 가문의 전통 음식이라고 손님들에게 소개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레시피를 처음 만든 사람은 박복순이 아니었습니다. 3년 전 지원이 몇 달을 고치고 또 고쳐서 완성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지원의 레시피 노트에서 그 페이지만 조용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지원은 누가 가져갔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대답이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오전 11시가 되었습니다. 잔치 준비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지원이 마지막 그릇을 닦아 올리려는 순간 몸이 한쪽으로 휘청했습니다. 손이 반사적으로 싱크대 모서리를 잡았고 잠시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주방에는 지원 혼자뿐이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고 아무도 달려오지 않았습니다. 지원은 두 눈을 천천히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리고 손에서 힘을 놓지 않은 채 다시 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잔치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서기 시작한 것은 정오가 막 넘어서였습니다. 현관 쪽에서 웃음소리와 인사말이 왁자하게 들려오는 동안 지원은 주방에서 마지막 그릇 위치를 손으로 고르게 다듬고 있었습니다. 앞치마에는 이미 기름 자국과 간장 얼룩이 여기저기 배어 있었습니다. 손끝은 뜨거운 물에 오래 담갔다 뺀 것처럼 불어 있었고 손톱 밑에는 지워지지 않은 작물 흔적이 검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계단 위에서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강유라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곱게 얹어 올린 머리에 분홍빛 한복을 차려입은 모습이었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까지 걸려 있었습니다. 볼에는 홍조가 고왔고 향수 냄새가 계단을 타고 먼저 내려왔습니다. 지원은 그 모습을 주방 입구에서 잠깐 바라보다가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앞치마를 한번 쓸어내리며 홀 쪽으로 음식 그릇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유라가 주방으로 들어온 것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스마트폰을 한 손에 쥔 채 지원이 아침부터 공들여 완성해둔 전복초 그릇 앞에 섰습니다. 카메라 화면을 한번 확인하더니 그릇을 들어 자연스러운 각도로 조명 앞에 위치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청송제 특별한 날이에요. 제가 직접 만든 전복초 보이시죠? 우리 집 비법으로 만든 거예요. 목소리는 환하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지원이 그릇을 들고 지나가다 걸음을 멈췄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유라 씨, 그건 제가... 목소리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유라가 카메라를 향한 채로 눈만 지원 쪽으로 한번 돌렸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그 눈빛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지원은 입을 다물었고 유라는 다시 환하게 웃으며 화면을 향해 하트를 그려 보였습니다. 댓글창에는 글자들이 쉴 새 없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역시 청송제 며느리 클래스다.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유라의 입꼬리가 더 올라갔습니다. 지원은 아무 말 없이 홀로 걸어나갔습니다. 그 뒷모습과 카메라 속 유라의 웃는 얼굴이 주방 한 공간 안에 함께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자리를 잡고 앉은 홀은 제법 훈훈한 분위기였습니다. 시어머니 박복순이 한복 차림으로 자리 한가운데 앉아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유라가 들어서자 박복순의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여기들 보세요. 우리 작은 며느리예요. 요즘 방송도 하고 얼마나 재주가 많은지 몰라요. 손님들이 일제히 유라를 바라보며 감탄 섞인 소리를 냈습니다. 유라는 살짝 고개를 숙이며 수줍은 듯 웃었습니다. 그 옆을 지원이 조용히 지나쳤습니다. 무거운 찜그릇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테이블 위에 하나씩 내려놓으면서였습니다. 손님들 중 한 분이 지원 쪽으로 시선을 돌리더니 말을 건네왔습니다. 아, 혹시 오늘 도와주러 오신 분이세요? 지원이 그 자리에서 잠깐 굳었습니다. 손이 그릇 위에 얹힌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예.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손님은 이미 시어머니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었고 지원은 다시 주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주방으로 돌아오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아버지 박 회장이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와 주방 문 앞에 멈춰서더니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오래된 나무 바닥을 내려다보듯 잠깐 시선을 낮추었다가 지원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가 다 했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지원의 눈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20년 동안 그 말을 해준 사람은 이 집에서 오직 한 명뿐이었으니까요. 홀에서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유라의 방송 팔로워가 5만 명을 넘었다는 알림이 뜬 모양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샴페인 병을 집어들었고 뻥하는 소리와 함께 기포가 위로 솟구쳤습니다. 손님들이 잔을 들어 올리며 웃음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원은 그 잔을 닦아서 올린 사람이었습니다. 샴페인 방울이 튀지 않도록 천을 깔아둔 것도 지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홀에서 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올 때 지원은 주방 개수대 앞에 서서 다음 그릇을 헹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남편 진혁이 주방으로 들어섰습니다. 넥타이를 고쳐 매며 지원 곁을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오늘 중요한 손님 몇 분 오셨으니까 무슨 일 있어도 오늘만큼은 참아. 알겠지?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지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손을 멈췄다가 다시 그릇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홀의 웃음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유라가 라이브 방송을 이어가며 손님들과 카메라를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주방과 홀 사이 그 짧은 복도 하나가 두 개의 전혀 다른 세상을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지원은 싱크대 앞에 서서 창밖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손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선은 한동안 그 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보고 있는 것인지 아무것도 보지 않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잔치 자리는 한층 더 달아올랐습니다. 홀 안에서는 웃음소리와 말소리가 겹겹이 쌓였고 술잔이 오가는 소리, 수저가 그릇에 닿는 소리가 한데 뒤섞여 울렸습니다. 손님들이 자리를 잡고 본격적으로 음식에 손을 뻗기 시작하면서 지원은 홀과 주방 사이를 쉬지 않고 오갔습니다. 빈 그릇을 치우고 새 음식을 내오고 흘린 것을 닦고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 다음 것을 준비했습니다. 잔치가 시작된 이후로 단 한 번도 앉지 못했습니다.
손님 중 연세가 지긋한 분이 갈비찜 한 점을 입에 넣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며 감탄했습니다. 역시 명인 솜씨는 다르네요. 이 맛 어디서도 못 먹어봤어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박복순이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직접 공들여 만든 거라서요. 눈 딱 감고 며칠은 매달려야 이 맛이 나거든요. 말하는 내내 손님들 쪽을 향해 고개를 가볍게 기울이는 모양새가 능숙했습니다. 지원은 그 자리 바로 옆에서 빈 그릇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지원 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주방으로 돌아온 지원이 개수대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물을 틀지 않은 채 그냥 서 있었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천장을 한번 올려다보다가 눈을 내리깔고 다시 손을 움직였습니다. 속에서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수만화로 꾹 눌러버린 것 같은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홀로 다시 나갔을 때 지원은 어지럼증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걸음을 잠깐 늦추며 벽 모서리에 손끝을 짚었습니다. 아침 4시부터 몸을 움직인 것이 어느덧 7시간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먹은 것도 없었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실 틈도 없이 그릇을 나르다 보니 입안이 바짝 말라 있었고 허리는 묵직하게 쑤셨습니다. 그래도 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출 수 없다는 것을 몸이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박복순이 상석에서 지원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 지원아. 이리 와봐. 홀에 앉은 손님들이 일제히 지원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지원이 그릇을 내려놓고 다가가자 박복순이 갈비찜 접시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갈비 작년보다 질기잖아. 손이 게을러진 거야, 요즘. 목소리는 낮지 않았습니다. 손님들 귀에 충분히 들릴 크기였습니다. 몇몇이 시선을 어색하게 다른 곳으로 돌렸고 누군가는 그 자리를 모른 채 하려는 듯 술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지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이상의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진혁이 그 광경을 상맞은편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화제를 돌리듯 옆자리 손님에게 말을 건네며 웃었습니다. 지원을 향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 잠깐 들어간 것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지원은 문을 잠그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세면대 양쪽을 손으로 짚은 채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은 열기로 붉어져 있었고 이마에는 땀이 가느다랗게 맺혀 있었습니다. 눈 아래가 거뭇하게 패여 있었습니다. 거울 속 얼굴이 낯설게 느껴질 만큼 피로가 쌓여 있었습니다. 지원은 찬물을 틀어 손목 안쪽을 적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피부에 닿는 순간 숨이 조금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돼. 거울을 향해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20년간 그렇게 버텨온 습관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목소리였습니다. 주방으로 돌아오는 복도에서 유라와 마주쳤습니다. 유라는 방송을 마쳤는지 스마트폰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원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가볍게 말했습니다. 언니, 오늘 좀 상태 안 좋아 보이네. 얼굴이 왜 이렇게 됐어? 걱정하는 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보이는 것을 말하는 투였습니다. 지원은 대답 대신 짧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것이 지원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잔치가 절정으로 치닫던 오후 늦게 박복순이 지원을 주방으로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말은 분명했습니다. 잔치 끝날 때까지 주방 밖으로 나오지 마. 손님들 보기영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뜻이 명확했습니다. 지원은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주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방 창문 너머로 홀이 보였습니다.
박 회장이 자리에서 천천히 몸을 돌리며 안쪽을 살피는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지원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유리 너머로 잠깐 닿았습니다. 지원은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문 쪽으로 한 발짝 나아가려다가 멈췄습니다. 나가지 말라는 말이 아직 귓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홀에서 웃음소리가 다시 한번 크게 터졌습니다. 박수 소리도 섞였습니다. 지원은 주방 한가운데 서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서 있었습니다. 손이 힘없이 앞치마 위로 내려왔습니다. 20년 전 처음 이 주방에 들어섰던 날이 아주 짧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색시적 지원은 설레는 마음으로 이 문을 밀고 들어왔었습니다.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인정받을 수 있다고, 진심을 다하면 통하는 날이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때의 얼굴과 지금의 얼굴 사이에 쌓인 것들이 얼마나 무거운지 지원 자신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홀의 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지원은 창문에서 눈을 거두고 다시 싱크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릇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20년 만에 처음으로 그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을 멈추게 한 것은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원은 숨을 한번 고르고 나서 마지막 메인 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잔치의 하이라이트로 낼 음식들이었습니다. 갈비찜을 다시 한번 불 위에 올려 윤기를 더하고 전복초의 간을 마지막으로 보았습니다. 구절판 안에 재료를 하나씩 가지런히 채워 넣으면서 손은 여느 때처럼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때의 지원이 알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평소보다 더 천천히, 더 꼼꼼하게 음식 하나하나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상이 거의 완성되어 갈 무렵이었습니다. 잠깐 숨을 돌리러 주방 문 쪽으로 나오다가 지원의 발이 멎었습니다. 복도 끝, 거실로 이어지는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두 사람의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유라였습니다. 지원은 그 자리에 선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방송으로 협찬 계약이 3개나 더 들어왔어요. 유라의 목소리는 들뜬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박복순의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잘했어. 다음 달 콘텐츠 거리는 생각해뒀어? 유라가 대답했습니다. 그게요, 지원 언니한테 새 레시피 몇 개 뽑아달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언니 손에서 나온 것들이 반응이 제일 좋더라고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복순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그야 당연하지. 지원이는 공짜라 쓰는 거야. 너같이 귀한 애 손버릴 수 없잖아. 저 애는 원래 일이 팔자인 애야. 뼈마디 굵은 것들은 부려먹기나 좋지. 복도에 서 있던 지원의 몸이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거실 안에서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잠깐 흘러나왔다가 사그라들었습니다. 지원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눈을 깜빡이지도 않았습니다. 벽에 손을 짚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방금 그 짧은 두 문장 안에 통째로 들어가 버린 것 같은 그런 정적이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서 있었는지 모릅니다. 복도 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온 것은 그때였습니다. 남편 진혁이 홀에서 나오며 지원과 마주쳤습니다. 아내의 얼굴을 한번 훑어보더니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오늘 행사 잘 끝내면 이번 달 용돈 좀 더 줄게. 마지막까지 잘 부탁해. 무언가를 배려하는 투가 아니었습니다. 일을 잘 마무리해달라는 당부였습니다. 심부름꾼에게 건네는 것과 다르지 않은 말투였습니다. 진혁은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다시 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지원은 그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주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랍 안쪽 행주 뒤에 밀어 넣어둔 봉투 2개를 꺼냈습니다. 두껍고 단단하게 봉해진 봉투였습니다. 오늘을 위해 마련해둔 것이 언제부터였는지 지원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봉투를 앞치마 주머니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까보다 더 고요했습니다. 시간장 항아리 쪽으로 시선이 갔습니다. 장독대 옆에 따로 모셔두듯 놓인 그 항아리는 200년 전통을 이어온 청송제의 자존심이라고 박복순이 손님들에게 소개할 때마다 목소리에 힘을 주던 물건이었습니다. 짙은 갈색 온기에는 세월의 때가 내려앉아 있었고 뚜껑 위로 한지를 덧댄 흔적도 남아 있었습니다. 지원은 그 항아리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이 집에 처음 왔을 때부터 늘 그 자리에 있던 것이었습니다. 지원이 20년을 이 집에 묶여 있던 것처럼 그 항아리도 20년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메인상을 완성하는 마지막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원은 가장 큰 상판 위에 음식을 하나씩 올렸습니다. 순서가 있었습니다. 중앙에 갈비찜, 오른쪽에 전복초, 왼쪽에 구절판. 약과는 맨 끝에, 식혜는 별도 쟁반에. 20년 동안 한 번도 순서를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도 손은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릇 하나하나를 놓을 때마다 자리를 손가락 끝으로 살짝 맞추었습니다. 상이 완성되었을 때 지원은 그것을 한번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침 4시부터 지금까지 이 상을 위해 움직인 시간들이 음식 위에 고스란히 올라와 있었습니다. 윤기 흐르는 갈비, 색이 곱게 든 전복, 반듯하게 정돈된 구절판 안의 재료들. 어느 하나 대충 한 것이 없었습니다. 앞치마 끈을 고쳐 매었습니다. 꽉 조이게 단단하게. 체념처럼 느슨하게 매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 자세를 잡는 것처럼 힘을 주어 묶었습니다. 상의 양쪽 끝을 2손으로 잡았습니다. 무게가 손바닥 전체로 묵직하게 전해졌습니다. 지원은 상을 들어 올렸습니다. 주방 문을 어깨로 밀고 나서면서 지원의 걸음이 처음으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홀에서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복순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유라의 웃음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지원은 그 소리들을 들으며 걸었습니다. 등이 고닫습니다. 발소리가 일정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이 집 복도를 걷는 지원의 발걸음에 머뭇거림이 없었습니다. 홀 문이 열리자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지원 쪽으로 향했습니다. 메인 상이 들어온다는 것을 알아챈 몇몇이 탄성을 올렸습니다. 음식 냄새가 홀 안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윤기 흐르는 갈비찜, 색이 선명한 전복초, 반듯하게 담긴 구절판. 오늘 잔치의 마지막을 장식할 상이었습니다. 손님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음식이 들어와서였습니다. 지원을 향한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박복순이 상석에서 몸을 앞으로 내밀며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 이게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우리 집 대대로 내려온 손맛이에요.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손님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습니다. 지원은 상을 들고 테이블 앞에 멈춰 섰습니다. 내려놓으면 되는 자리였습니다. 2 발짝만 더 걸어 상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면 오늘 하루도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내일 또 새벽 4시에 눈이 떠지고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지원의 손이 멈췄습니다. 테이블 모서리 바로 앞에서 발걸음이 더 이상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홀 안이 잠깐 이상한 기류를 느꼈는지 몇몇 손님들의 표정이 어딘가 어색해졌습니다. 박복순이 눈짓을 보냈습니다. 빨리 올려놓으라는 신호였습니다. 지원은 그 눈짓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보고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뭐해? 빨리 올려놓지 않고. 박복순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지원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두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상을 그대로 옆으로 쏟아버렸습니다. 쾅 하는 소리가 홀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갈비찜이 테이블보 위로 쏟아졌고 전복초 국물이 옆자리 손님의 한복 위로 튀었습니다. 구절판 안에 반듯하게 담겨있던 재료들이 바닥으로 흩어졌습니다. 여기저기서 비명과 탄성이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손님 몇 명이 뒤로 물러서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유라가 손으로 입을 막으며 굳어버렸습니다. 박복수는 얼굴이 하얗게 변한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원은 쏟아진 상 옆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숨이 거칠어지거나 몸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눈은 시간장 항아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장독대 옆에 따로 모셔두듯 놓인 200년 전통의 그 항아리였습니다. 진혁이 홀 안쪽에서 달려왔습니다. 야, 미쳤어. 지금 뭐 하는 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원의 팔을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지원이 그 손을 가볍게 쳐냈습니다. 그리고 항아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홀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손님들이 숨을 참는 것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박 회장이 자리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발은 떼지 않았습니다. 지원이 항아리 앞에 섰습니다. 양손으로 항아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묵직한 무게가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집에 처음 왔을 때도 이 항아리는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지원이 직접 닫고 드러내고 다시 올려두었던 것이었습니다. 항아리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순간 소리는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두꺼운 온기가 산산조각 나면서 200년 된 작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짙고 묵은 간장 냄새가 홀 전체를 덮쳤습니다. 박복순의 한복 자락이 적셨고 가장 가까이 서 있던 손님의 구두 위로도 작물이 튀었습니다. 깨진 옹기 파편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아무도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박복순이 뒤늦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짓이야? 200년 된 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혁이 다시 지원 앞으로 뛰어왔습니다. 손을 들어 올리며 지원 쪽으로 다가섰습니다. 지원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정면으로 맞부딪혔습니다. 진혁의 눈에 당황스러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원의 눈은 달랐습니다. 오랫동안 꺼져 있던 무언가가 그 안에서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지원이 진혁의 손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흩어진 작물을 한번 내려다보았습니다. 짙은 갈색물이 대리석 바닥을 적시며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냄새가 코끝을 찌르는 가운데 지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썩은 냄새가 이 집 전부예요.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홀 안 어느 구석에도 그 목소리가 닿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손님들이 숨을 참는 가운데 지원이 한마디를 더 얹었습니다. 오늘부로 이 집 며느리 사표 냅니다. 유라가 들고 있던 스마트폰이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박복순이 뭔가를 말하려다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진혁이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홀 안의 공기가 완전히 멎었습니다. 깨진 항아리 파편 위로 작물이 천천히 스며들고 있었고 그 냄새만이 홀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지원은 그 자리에 똑바로 서 있었습니다. 등이 곧았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이 홀의 한가운데에 서서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홀 안의 공기는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깨진 항아리 파편이 바닥에 흩어진 채로 작물 냄새가 가시지 않은 채로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지도 앉아있지도 못한 어중간한 자세로 지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복수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혁은 두 주먹을 쥔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지원이 앞치마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천천히 조용하게 두꺼운 봉투 2개가 나왔습니다. 아침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들이었습니다. 지원은 봉투를 손에 쥔 채 박복순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발밑으로 작물이 스며든 바닥이 축축하게 느껴졌지만 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복순 앞에 이르러 지원은 두 봉투를 그 발치에 내려놓았습니다. 던지지 않았습니다. 소리나지 않게 그러나 분명하게 내려놓았습니다. 뭐야 이게? 박복순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지원이 대답 대신 봉투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첫 번째 봉투는 지난 20년치 청구서입니다. 제가 이 집에서 만든 레시피, 새벽마다 혼자 한 잔치 준비, 명인 타이틀 유지해드린 것들 하나하나 다 계산해서 넣었습니다. 말하는 동안 목소리에 떨림이 없었습니다. 홀 안이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두 번째는 소송 서류입니다. 지원의 시선이 유라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유라는 스마트폰을 가슴 앞에 꼭 쥔 채 굳어 있었습니다. 동서, 제 레시피로 찍은 유료 광고들 있죠. 협찬 계약 들어온 것들도요. 저작권 침해로 전부 고소했습니다. 합의금은 20년치 제 월급으로 쳐주시면 됩니다. 유라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손에 쥔 스마트폰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박복순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이 집이 너 덕분에 굴러간 줄 알아. 내가 20년을 걷어줬으면 됐지. 이게 무슨 소란이야.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렸습니다. 지원은 그 고함 앞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자랑하시는 명인 타이틀, 지난 10년은 제가 만든 음식으로 유지하신 거예요. 그거 세상이 다 알게 될 겁니다. 진혁이 지원의 팔을 잡으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집안 망신을 이렇게 줘도 되는 거야. 손님들 앞에서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지원이 천천히 팔을 뺐습니다. 그리고 진혁의 옷깃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도 작물이 튀어 있었습니다. 지원이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진혁의 옷깃에 튄 작물을 조용히 닦아주었습니다. 천천히 마치 오래된 습관처럼 진혁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굳어버렸습니다. 지원이 손수건을 내리며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당신도 이 냄새 속에 같이 있었어요. 그것도 몰랐어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그러나 그 낮은 목소리가 고함보다 더 깊이 파고드는 것 같았습니다. 이혼 서류도 준비했습니다. 도장은 천천히 찍으셔도 돼요. 홀 한쪽에서 의자 끌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손님 두 분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듯 고개를 숙인 채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또 한 분이 일어섰습니다. 아무도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청송제 잔치에 초대받아 온 손님들이 말없이 자리를 뜨고 있었습니다. 박복순이 그 광경을 보면서도 붙잡지 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박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한 걸음 나왔습니다. 홀 앞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노인은 지팡이를 짚은 채 잠시 바닥에 깨진 항아리 파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만들 해. 그 한마디에 박복순도
진혁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홀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지원이 박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의 눈이 지원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다가 말지 못한 것 같은, 오래 담아두었던 것을 이제야 내려놓는 것 같은 눈이었습니다. 지원이 그 앞에서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집에서 유일하게 고개를 숙여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몸을 돌렸습니다. 홀 입구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박복순이 뭔가를 외쳤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진혁이 이름을 불렀지만 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관에 이르렀을 때 지원은 신발장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가지런히 놓인 실내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0년 동안 들어올 때마다 갈아 신던 것이었습니다. 지원은 그것을 갈아 신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바깥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등 뒤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청송제의 문이 지원의 등 뒤에서 닫히는 소리였습니다. 지원은 그 소리를 들으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골목 끝 가로등 하나가 저녁 어스름 속에 켜져 있었고 지원의 그림자가 그 빛 아래로 길게 뻗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이 골목을 혼자 걸어나가는 발걸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청송제의 형광등이 켜진 것은 평소보다 1시간이 늦은 5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스위치를 올린 것은 박복순이었습니다. 가운 차림에 슬리퍼를 질질 끌며 주방으로 들어선 노인은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주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개수대는 깨끗이 비어 있었습니다. 도마 위에도 가스레인지 위에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원이 매일 아침 출근하듯 들어서던 그 주방이 텅 빈 채로 형광등 빛을 받고 있었습니다. 박복순이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전날 잔치에서 남은 음식 몇 가지가 그릇에 담겨 있었습니다. 지원이 마지막까지 정리해둔 것들이었습니다. 그 옆으로 장류 몇 병이 줄지어 있었고 손질된 재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복순이 된장찌개라도 끓여볼 요량으로 냄비를 꺼냈습니다. 그러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손이 멈춰버렸습니다. 20년 동안 이 주방에서 된장찌개 한 번을 박복순이 직접 끓인 적이 없었습니다. 냄비를 내려다보다가 결국 그 자리에 내려놓았습니다. 지원이 레시피 노트를 모두 가져간 것을 안 것은 그로부터 조금 지나서였습니다. 주방 서랍을 열었을 때 늘 그 자리에 있던 노트들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두껍고 낡은 것들, 얇은 것들, 손때가 탄 것들. 지원이 20년에 걸쳐 채워온 것들이 한 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박복순이 서랍을 닫았다가 다시 열었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오전 중에 거래처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 달 장류 납품 일정을 확인하는 전화였습니다. 박복순이 수화기를 들었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납품할 장류는 지원이 매달 직접 담그고 숙성시켜온 것들이었습니다. 다음 달치는 아직 준비도 시작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박복순이 주방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테이블 위만 바라보았습니다. 유라의 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오전 내내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정오가 넘어서야 유라가 내려왔는데 얼굴이 창백하고 눈 아래가 부어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손에 쥔 채 주방 의자에 앉더니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박복순 쪽으로 돌렸습니다. 댓글 창이었습니다. 유라의 방송 계정에 전날부터 쏟아지기 시작한 글들이었습니다. 레시피 도용 의혹 사실이냐? 청송제 며느리가 직접 만든 거 아니었냐? 법적 대응 예정이라는데 맞냐? 글자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유라가 화면을 내리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그날 오후 광고주 한 곳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였습니다. 이유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진혁이 급히 수소문에 외부 요리사를 불러온 것은 이틀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청송제의 부엌을 살펴본 요리사는 재료들을 확인하다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시간장이 없으면 이 집 고유의 맛은 못 냅니다. 시중 간장으로는 근본적으로 다른 맛이 나요. 진혁이 대체품을 써보라고 했지만 요리사의 표정은 그다지 밝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박복순이 직접 마트에서 사온 간장으로 지원의 레시피를 흉내 내어보려 했습니다. 첫 술을 뜨는 순간 노인의 얼굴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뭐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진혁이 지원에게 전화를 건 것은 그날 밤이었습니다. 신호가 몇 번 울리다가 연결이 되었습니다. 지금 어딨어? 일단 돌아와. 목소리에 다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전화가 끊겼습니다. 진혁이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신호음만 이어지다가 끊겼습니다. 그는 한동안 전화기를 손에 든 채 방 안에 서 있었습니다. 박 회장이 주방에 들어선 것은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박복순이 간장병을 앞에 두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 맞은편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방 시계 소리만 일정하게 들렸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뭘 잃었는지 이제 알겠어? 박복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다가 입술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박 회장은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지팡이 소리가 주방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청송제로 예정되어 있던 행사 일정에서 취소 연락이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달 전통 음식 강연 취소, 방송국 촬영 협의 보류, 납품 거래처 일시 중단 요청, 팩스 용지가 끊기지 않고 들어왔습니다. 박복순이 그것들을 한 장 한 장 집어들었다가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쌓여가는 용지 위로 형광등 빛이 고르게 내려앉았습니다. 주방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새벽 4시에 형광등이 켜지지 않았고 육수 끓는 냄새도 없었습니다. 된장과 간장이 섞이는 구수한 냄새 대신 전날 뒤엎어진 잔치상의 묵은 냄새만 어딘가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청송제는 그 냄새가 누구의 것이었는지를 이제야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지원이 머문 곳은 친정 근처의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오래된 빌라 3층, 창문 하나가 골목을 향해 나 있는 방이었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옷 몇 벌과 레시피 노트들, 그리고 작은 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20년을 살아온 집에서 나오면서 지원이 챙긴 것은 그것뿐이었습니다. 가구도 살림도 패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방 안이 이상하게 넓게 느껴졌습니다. 새벽에 눈이 떠져도 주방으로 가야 한다는 압박이 없는 아침이 처음에는 낯설었습니다. 진혁이 찾아온 것은 지원이 나온 지 사흘째 되던 날 오후였습니다. 빌라 골목 입구에 차를 세우고 한동안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다가 결국 계단을 올라온 것 같았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울렸을 때 지원은 창가에 앉아 레시피 노트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노트를 덮고 문을 열었습니다. 진혁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넥타이는 매지 않은 차림이었고 눈 아래가 거뭇했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잔 얼굴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선 채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원이 먼저 몸을 옆으로 비켜 들어오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진혁이 좁은 방 안으로 들어서며 주위를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작은 창문, 낡은 벽지, 바닥에 놓인 가방.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입술이 잠깐 달싹였습니다. 지원이 전기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찻잔 2개를 꺼냈습니다. 진혁이 방 한가운데
어색하게 서 있다가 결국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았습니다. 차가 우러나는 동안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진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뭔 짓을 한 건지 알기는 해? 목소리가 낮았지만 날이 서 있었습니다.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따지러운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원이 찻잔을 진혁 앞에 내려놓으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진혁이 말을 이어가도록 두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충격을 받으셨는지 알아? 거래처들도 다 흔들리고 있고 유라는 방송을 못하고 있어. 집안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줄이나 알고 있냐고. 말이 길어질수록 목소리에 억울함 같은 것이 섞였습니다. 지원은 찻잔을 내려다보며 듣고 있었습니다. 끊지 않았습니다. 반박하지도 않았습니다. 진혁이 말을 쏟아내다가 스스로 멈추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다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나도 힘들었어. 나도 눈치 보면서 살았다고. 중간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알아? 지원이 그때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눈치를 봤다고요. 의문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말을 한번 되짚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몸을 썼어요. 20년 동안. 더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진혁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찻잔 위로 시선을 내리깔더니 손가락으로 잔 모서리를 천천히 매만졌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다가 진혁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두 글자였습니다. 방 안에 그 말이 내려앉았습니다. 지원이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것이 목을 넘어갔습니다. 이혼만은 다시 생각해 줄 수 없어? 어머니한테 사과받게 해줄게. 내가 직접 말할게. 진혁의 목소리에 간곡함이 실렸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투였습니다. 지원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작은 서랍을 열어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탁자 위에 조용히 밀어놓았습니다. 20년 동안 나한테 뭔가 부탁한 게 몇 번이나 있었어요? 진혁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딱 한 번만 내 부탁 들어줘요. 지원이 서류 위에 볼펜을 올려놓았습니다. 진혁이 그것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이 탁자 위에 놓인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진혁이 볼펜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한테 사과는 필요 없어? 마지막으로 던진 말이었습니다. 지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는 필요 없어요. 그 냄새나는 관계에서 벗어나는 게 나한테는 더 중요해요. 진혁이 지원을 바라보았습니다. 20년을 옆에 살았지만 지금 이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두려운 것도 흔들리는 것도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자신이 그 얼굴을 이렇게 만든 시간들이 얼마나 되는지 진혁이 그때서야 가늠해 보는 것 같았습니다. 볼펜이 서류 위를 움직였습니다. 도장이 찍히는 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두 사람은 그 순간 서로를 보지 않았습니다. 진혁이 볼펜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문 쪽으로 걷다가 손잡이를 잡고 멈추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낮게 말했습니다. 잘 살아. 지원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점점 멀어지다가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원이 탁자 위의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장이 찍힌 자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찻잔은 아직 따뜻했습니다. 창밖 골목에서 잠시 후 차 시동이 걸리는 소리가 들렸고 이내 멀어졌습니다. 지원은 찻잔을 다시 들었습니다.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천천히 온기를 느꼈습니다. 뜨거운 것이 손바닥 전체로 퍼졌습니다.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골목 위로 길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진혁이 다녀간 뒤로 며칠이 흘렀습니다. 지원은 그 시간 동안 원룸 근처 작은 상가 자리를 둘러보러 다녔습니다. 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장독 몇 개를 들여놓을 수 있고 작업대 하나 놓을 수 있는 공간이면 충분했습니다. 발품을 팔아 찾아낸 곳은 골목 안쪽에 좁고 낡은 자리였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이 바닥에 길게 누웠습니다. 지원이 그 빛을 잠시 바라보다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공방 간판을 단 것은 그로부터 2주쯤 지나서였습니다. 크고 화려한 간판이 아니었습니다. 흰 바탕에 검은 글씨로 또렷하게 새긴 이름이었습니다. 한지원 장류 공방. 지원은 간판이 걸리는 것을 골목 아래쪽에 서서 올려다보았습니다. 청송재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만 달린 무언가가 세상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공방 문을 열고 첫 손님을 맞은 날 들어온 분은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청송제 잔치에 몇 번 참석했던 지인이었습니다. 항아리에 담긴 된장을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만나네요. 냄새가 다르더라고. 골목에서부터. 그리고 된장 한 단지를 사들고 나갔습니다. 지원이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작업대로 돌아왔습니다. 손에 익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청송제에서는 소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납품 거래처 2곳이 추가로 계약을 해지했고 예정되어 있던 지역 방송 출연이 취소되었습니다. 유라는 고소건으로 법원 서류를 받은 뒤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새 계정을 만들어 다시 시작해 보려 했지만 댓글창에는 이전과 다른 내용의 글들이 달렸습니다. 유라가 계정을 비공개로 돌린 것은 그로부터 이틀 만이었습니다. 박복순이 공방 골목에 처음 나타난 것은 공방 문을 연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화려한 한복 대신 수수한 외출복 차림이었습니다. 목에 걸었던 진주 목걸이도 없었습니다. 골목 입구에 서서 공방 간판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유리문 앞에서 멈추더니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지원이 작업대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유리 너머로 마주쳤습니다. 지원이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반갑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문을 열어두는 것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박복순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장류 냄새가 공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된장, 간장, 고추장이 익어가는 냄새였습니다. 노인이 그 냄새를 한번 들이쉬다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익숙한 냄새였습니다. 청송제 주방에서 맡던 것과 같은 냄새였습니다. 박복순이 작업대 앞에 서서 입을 열었습니다. 집안이 이렇게 됐으니 말이 거기서 멈추었습니다. 지원이 손을 멈추지 않고 항아리 뚜껑을 닦으며 들었습니다. 노인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좀 심했던 건 알아. 근데 지금 거래처도 다 끊기고 방송도 안 되고 집이 이 지경이 됐으니까 내가 좀. 지원이 그때 손을 멈추었습니다. 천천히 노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복순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원의 눈이 조용했습니다. 화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이 고함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어머니. 지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낮고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예전에 저한테 하셨던 말씀 기억하세요? 지원이는 일이 팔자인 애라고 뼈마디 굵은 것들은 부려먹기나 좋다고 하셨잖아요. 박복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원이 계속했습니다. 어머니도 이제 팔자대로 사세요. 일이 팔자인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말이 끝난 뒤 공방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장독에서 장이 익는 소리만
아주 작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박복순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입술이 달싹였지만 소리가 먼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주름진 뺨을 타고 천천히 내려오는 눈물이었습니다. 지원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작업대 서랍에서 화장지를 꺼내 노인 앞에 내밀었습니다. 안아주지는 않았습니다. 손을 잡아주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화장지를 내미는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연민과 단호함이 그 작은 동작 안에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박복순이 화장지를 받아주었습니다.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공방 문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나가려다가 문 앞에서 멈추더니 지원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한 번 더 바라보려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골목을 걸어가는 뒷모습이 유리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예전보다 작아 보였습니다. 박 회장이 공방을 찾은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골목을 천천히 걸어와 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지원이 작업대에서 일어서려 하자 노인이 손을 들어 말렸습니다. 그리고 공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항아리들, 작업대, 벽에 걸린 메모들. 한참을 둘러보다가 지원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숙였습니다. 깊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고개 숙임이었습니다. 20년 동안 그 집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원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전기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찻잔을 꺼냈습니다. 뜨거운 차를 우려 박 회장 앞에 내밀었습니다. 두 손으로 정성스럽게 건넸습니다. 이 공방에서 누군가에게 차를 건넨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노인이 찻잔을 받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마디 굵은 손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늦은 오후 햇살이 골목을 가로질러 공방 안쪽까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이 다녀간 뒤로 공방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달라진 것은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머무는 사람이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지원은 매일 아침 공방 문을 열면서 전과 다른 방식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보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신이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손끝에서부터 느껴졌습니다. 공방 문을 연 지 6달이 지났을 무렵 지역 전통식품 전시회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지원 장류를 프리미엄 명품 코너에 입점시키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담당자가 직접 공방을 찾아와 항아리 앞에 서서 뚜껑을 열어보더니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진짜 손맛이네요. 입점 계약서에 적힌 브랜드 이름은 청송제가 아니었습니다. 한지원 전통장이었습니다. 입점 소식이 알려진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 유명 셰프 한 명이 공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방송에도 여러 번 나온 사람이었고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쓸 장류를 직접 납품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지원이 작업대 맞은편 의자를 권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셰프가 조건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원이 그 말을 다 듣고 나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납품은 드릴 수 있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셰프가 눈을 들었습니다. 제 장류를 쓴다면 어디에도 원산지를 숨기시면 안 됩니다. 한지원 공방 장류라고 표기해 주셔야 해요. 셰프가 잠시 지원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원이 납품 조건을 직접 정하는 자리였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방송국에서 연락이 온 것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지역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제작팀이었습니다.
전통 장류를 지키는 장인들을 소개하는 시리즈를 만들고 있는데 한지원 공방을 촬영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작진이 사전 인터뷰를 위해 찾아온 날 담당 PD가 이런저런 질문을 하다가 물었습니다. 청송제에서 배우신 건가요? 지원이 잠깐 작업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만들어 온 것들입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PD가 받아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청송제라는 이름은 그날 인터뷰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쇼케이스 행사를 열기로 한 것은 지원이 직접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공방 안에 장류 12종을 늘어놓고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직접 맛을 보여주는 자리였습니다. 규모가 크지 않았습니다. 공방 안과 골목 앞 작은 평상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도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 골목밖까지 줄을 섰습니다. 지원이 직접 된장 한 숟가락을 건네며 맛을 보게 하면 받아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같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눈이 잠깐 크게 떠졌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얼굴이었습니다. 행사가 한창이던 오후 지원이 잠깐 고개를 들었을 때였습니다. 공방 앞맨 뒷자리에 낯익은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 회장이었습니다. 지팡이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사람들이 장을 맛보는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 와서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원이 그쪽으로 시선을 보내자 노인이 눈이 마주치는 것을 알아채고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지원이 다시 앞에 선 손님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골목이 조용해질 무렵 공방 유리문 너머로 누군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골목 끝에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유라였습니다. 예전의 화사한 차림이 아니었습니다. 모자를 눌러쓰고 먼 발치에 서서 공방 간판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그 자리에 서 있다가 골목 반대편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지원은 그 모습을 유리문 너머로 보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보았습니다. 며칠 뒤 지원의 스마트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유라였습니다. 협업을 제안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방향으로 함께 해보고 싶다는 말이 길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원이 그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읽고 나서 스마트폰을 작업대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가 다시 손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지원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공방 문을 닫고 지원은 처음으로 근처 작은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들고 이것저것 살펴보다가 순두부찌개 하나를 시켰습니다. 뚝배기가 나왔을 때 지원은 잠깐 그것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자기 손으로 만들지 않은 음식이었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한술 뜨는데 짭조름하고 구수한 것이 목을 넘어갔습니다. 이상하게 맛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만들지 않아도 되는 저녁이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새벽 지원은 공방 문을 열었습니다. 아직 골목이 어두웠습니다. 장독 앞에 낮은 의자를 놓고 앉았습니다. 새 항아리를 하나 꺼내 앞에 두었습니다. 처음부터 새로 시간장을 담글 것이었습니다. 청송제의 것이 아닌 한지원의 것으로 메주를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묵직하고 단단한 감촉이 손바닥 전체로 전해졌습니다. 소금물을 천천히 붓기 시작했습니다. 찰랑이는 소리가 새벽 공방 안에 잔잔하게 울렸습니다. 20년 전 지원은 남의 집 주방에서 남의 이름을 위해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달랐습니다. 항아리 뚜껑을 덮으며 지원이 잠깐 손을 멈추었습니다. 골목 끝에서 새벽빛이 아주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맑은 공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지원이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장이 익어가는 냄새, 새벽 이슬 냄새, 그리고 오래된 옹기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맡아온 냄새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처음으로 이 냄새가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장이 익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서두른다고 빨리 익지 않고 억지로 뚜껑을 열면 오히려 상합니다. 볕을 받아야 할 때 볕을 받고 바람을 맞아야 할 때 바람을 맞으면서 조용히 제 안에서 깊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남의 이름 아래 눌려있던 시간이 아깝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동안 손에 쌓인 것들은 아무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지원의 손이 기억하는 것들은 끝내 지원의 것으로 남았습니다. 혹시 지금 한지원처럼 오래 참아온 분이 계십니까? 인정받지 못한 채 묵묵히 견뎌온 시간이 있으십니까? 그 시간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눌려있던 것들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의 항아리를 채우느라 비워둔 자신의 항아리, 이제는 자신의 것으로 채울 시간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이른 때입니다. 오늘도 찬란한 서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